안녕하세요, 공설팅입니다. 요즘 채용 비시즌이라서 영상을 업로드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현대자동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이번 채용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채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생산, 두 번째는 R&D 기술 인력, 세 번째는 배터리 기술 인력이죠. 1번은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2번과 3번은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소서 문항에도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자동차 생산에 지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채용 공고상에 직무 상세가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지원할 때는 세부 직무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직접 생산을 하겠다 혹은 간접 생산을 하겠다, 이 정도는 인지하신 상태에서 자소서를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 직접 생산과 간접 생산의 업무가 확연히 달라서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내 역량을 조금은 다르게 표현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상세 업무 내용을 살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접 생산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손수 직접 제작하는 일이고요. 간접 생산은 더 넓은 시야에서 공정을 서포트하는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두 직무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흔히 자소서에는 내가 자동차에 관해서도 잘 알고 역량도 뛰어나다고 이것저것 어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보다는 직접이냐 간접이냐에 따라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서 강점을 어필하신다면 오히려 직무 적합성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소서를 분석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당장 내일 6월 25일 저녁 8시에 온라인에서 무료로 강의를 드릴 계획이에요. 현대차 말고도 생산직 혹은 기술 정비직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소서, 인적성,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고 치러야 하는지 합격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테니 시간 되시면 참여 추천드립니다. 제 현장 경험도 모두 다 풀 거예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겼습니다. 자소서 1번 문항은 자신이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라는 문항이에요. 이 문항에서 지금 몇 가지를 묻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빌리티 기술에 부합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 무엇인지부터가 정의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합한다를 어필해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가산점을 얻으려면 단순히 부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기여할 수 있다고도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요구사항이 나만의 강점입니다. 내가 가진 수많은 강점에서 가장 돋보이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 그걸 쓰셔야 돼요. 이게 꼭 완전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자동차 산업과 엮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소서 2번 문항은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 성격의 단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해 주세요 를 묻고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 5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펼쳐져야 되고요. 그 다음 협업이 등장해야 됩니다. 협업 과정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까지 표현하면 더 좋겠죠. 세 번째로 해결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협업 과정에서 내 성격상 단점과 극복한 노력 과정을 설명해야 돼요. 사실 이 문항에서 이 단점과 노력이 핵심이에요. 회사에서 궁금한 건 무슨 협업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조직 생활에서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개선하고 화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협업이라는 전제 조건은 그저 협업 상황을 경험했다 정도만 드러내면 됩니다. 그러니 작성하실 때도 비중 자체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면 좋겠죠. 자소서 3번 문항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해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요. 여기서는 3가지를 묻고 있어요. 첫째, 무슨 목표를 왜 설정했느냐. 둘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셋째, 해결 방안. 이 순서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요구사항들이 서로 다 인과관계로 엮여있기 때문에 꼭 순서대로 작성하셔야 제3자가 읽을 때 훨씬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목표가 얼마나 화려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 주체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생산직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동적인 업무 환경에서만 근무하신 적이 많아요. 애초에 생산직이 매뉴얼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되도록 인재를 뽑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체적으로 남이 시키지 않았음에도 내가 목표를 수립하고 플러스 계획까지 세운 다음에 어려움을 헤치고 달성한 스토리를 구성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예요.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문항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자, 이쯤에서 광고 한 번만 드릴게요. 25일 저녁 8시 온라인에서 무료 강의 있습니다. 현대차 외에도 생산직, 기술 정비직 취업에 대해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올인원으로 진행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세요. 혹시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면 채널 공설팅을 추가하셔서 다음에 진행되는 강의 정보를 알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관련해서 문의가 가장 많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보다 스펙이 낮은 사람들이 합격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이런 문의를 많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운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됩니다. 일단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선발 인원은 고작 몇백 명이 안 돼요. 저번엔 400명을 뽑는데 12만 명이 몰렸어요. 그중 한 5만 명이 허수라 쳐도 적합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 7만 명이 넘습니다. 또 그 안에서 나와 스펙이 비슷한 사람이 최소 몇백 명 이상이 돼요. 심지어 내가 스펙 최상위권도 아닐 테고요.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그 안에서 회사가 나를 선발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없다면 애당초 남과 비교하는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취업을 준비할 게 아니라 회사가 나를 채용할 이유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번 현대차는 모집 기간이 6일밖에 안 돼요. 하지만 생산직 공채 시즌은 8월 말부터 시작이고 현대차도 내년에 30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기사가 떴어요. 이번에 준비가 덜 되었든 혹은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합격을 못했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경험을 쌓고 강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또 다가올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 방법들을 강의에서 또 공유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현대차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